네, 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을 이제는 파는 자산이 아니라 운영하는 자산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코인을 생각할 때는 늘 비슷합니다. 지금 사도 되느냐, 더 오르느냐, 대체로 이 이야기 안에서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 실현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올랐으니까 팔고 현금화하고 끝, 이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앞으로도 더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이라면 그걸 매번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정리하는 게 과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가? 이 질문을 이제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가들의 자산 운용 방식을 보면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산은 최대한 쉽게 안 팝니다. 그 자산을 그냥 처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유동성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죠. 일론 머스크 사례도 그런 맥락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보유한 자산을 무조건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담보로 활용해서 자금 운용의 폭을 넓히는 방식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자산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산을 단순히 사고 파는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지하면서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주요 코인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단이 좋아서 지금 팔기는 아까운 분들, 반대로 평단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지금 자리에서 성급하게 정리하기는 싫은 분들, 혹은 당장은 보유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금 운용상 현금 흐름이 잠깐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 매도 말고도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인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지금 필요 없어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그 플랫폼 설명을 길게 반복하기보다는 왜 이런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플랫폼 구조나 이용 방식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도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직접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금융에서 중요한 건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조건으로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무리하게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출과 이미 보유 중인 자산을 유지하면서 유동성만 조절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산을 지키면서도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특히 유용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인을 팔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요 코인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량을 줄이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를 보는 분들입니다. 좋은 자리가 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때 기존 자산을 전부 정리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알아두면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거든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찾는 사람과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지를 확보해 둔 사람은 확실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볼 때 또 하나 체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써보려면 상환 구조가 얼마나 유연한지도 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면 짧게 운용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기로 묶어두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정리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에서도 한 번쯤 볼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도 안 보고 접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금융 구조든 금리, 담보 방식, 상환 조건, 리스크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대상이라고만 보지 말자. 좋은 자산이라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같이 생각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굳이 무조건 매도로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자. 저는 이 관점이 2027년 과세 이슈가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 자산은 가능한 한 지키고 유동성은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하는 사고. 이런 사고가 앞으로는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점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지금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를 대비한 자산 운영 도구로 미리 이해해둘 가치가 있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둘 링크를 참고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코인을 얼마에 샀느냐보다 그 자산을 얼마나 영리하게 운영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